네, 코로나19 사태 속에 두 번째로 맞는 추석입니다. 연휴 동안 인구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전국으로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조금 전 한지 기자 저희 연결을 했는데 1,605명. 그러니까 이제 하루 전보다는 305명이 줄긴 했습니다만 이게 일요일 기준으로는 확진자 최다 기록이고 또 더 유의미한 것이 보통 이제 주말에는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검사 건수가 좀 줄기 때문에 이게 좀 줄어야 되는데 뭐 평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수치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꾸준히 전국적으로 한 3~4%씩 증가세가 이어져 오고 있었고,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한 10% 내지 13% 가까이 예. 더 증가폭이 컸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검사 건수가 좀 더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닌지 봐야 되는데, 검사 건수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 물론 이제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력 때문에 이제 한 명의 어떤 지표 환자가 발견되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하신 분들을 검사하게 되면은 N차 전파자가 그 다음날 수십 명씩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르고 또 예. 늦을수록 관계된 집단 감염자 수가 많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한다면 이제 접종 상태별,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봐야 되고, 또 연령별로도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9월, 8월에 비해서 이제 9월 달은 전반적으로 예방 접종을 안 맞으신 20대, 30대, 40대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했고, 예. 또 50대도 많은 발생자와 사망자가 있었지만 9월 들어서 이제 많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네네. 이제 뭐 하루 통계이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40대, 50대, 70대, 80대가 약간 발생자가 늘어나는 그런 예. 양상을 보여서 아마도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좀 이런 분들 간에 좀 만남이 좀 많아지진 않나 네.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지만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이런 지금 확진자 양상이 이제 미접종자 중심으로 증가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건 아닌지 예. 좀 추가적인 세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이나 사망 환자 수는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미접종자 발생 양상, 그리고 사망자나 위중증 발생 양상 이런 것도 좀 추가적인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보니까 추석을 맞아서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4단계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꾸준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좀 근원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규모가 막 드라마틱하게 줄다거나 이런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인 양상을 보게 되면은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네. 비교적 전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거리두기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예방 접종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예방 접종의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한국에서 이제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격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우리 3T라고 부르는 이러한 방역 지표들이 최근 델타 변이가 증가하고 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좀 지표들이 조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막내 관리 비율이라든지 감염 경로 불명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이제 방역 역량을 더 늘리고 방역 추적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접종률을 가지고 최대한 확진자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또 중환자나 사망자를 줄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예방 접종을 막고 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이번 가을 전까지 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란 것이 뭘 줄게 한다기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더 확산세를 멈추고 있다라고 좀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좋은 네, 그렇게 효과로서. 분석해야 됩니다. 예. 이제 뭐 9시에서 10시, 또 10시에서 9시로 줄이는 것 1시간 차이 같은 경우 효과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 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매출을 분석을 평가했을 때 네네. 10시에서 9시로 줄였을 때 매출 감소가 굉장히 컸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출이라는 것이 이제 모임당 소비하는 금액이나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모임 자체가 좀 줄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2차로 많이 가시는 호프집 이런 데서 매출이 더 감소가 더 컸다라는 이러한 간접적인 지표를 봐서도 어떤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사람들의 모임을 좀 만남을 적게 하는 효과가 있겠고 또 반대로 이렇게 매출이 그만큼 줄은 데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에 대해서 많은 의료비를 절감하고 사망자나 중환자를 줄이는 것에 대한 얻는 비용의 이득을 예. 이분들께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전국에 좀 확산세가 좀 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이번 추석은 아무래도 이제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거의 99% 이상 유행하고 있고 예.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백신 접종하신 분들 위주로 이동이 일어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중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사태는 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아직도 그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예방 접종을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이 꽤 있죠. 110만 명 정도 맞아요. 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더 예방 접종을 맞고 또 지금 현재 4차 유행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역 정책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예, 예. 또 이제 물론 이제 50대는 사망자나 감염자가 많이 줄고 있지만 이제 40대 이하 젊은층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만남이나 활동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심으로 확산세가 더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분들이 학교나 직장으로 복귀할 때 전파가 더 확산이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복귀하시기 전에 조금 더 검사를 받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출근하거나 등교하지 말고 검사를 먼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배려들을 우리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 이런 것들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번 추석 연휴를 끝나고 네.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임 인원 제한 조치 좀 완화됐잖아요. 일부 추석 때문에. 근데 이제 뭐를 해줘도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이제 뭐 정부 당국에서 다 일일이 그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잘 지켜주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 약간 다소 완화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모임 특성에 따라서 특히 이제 가족 모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든지 예. 그러신 경우에 가족을 만나지 않으실 겁니다. 또 가까운 주변 지인에게 바이러스 전파를 원하시는 가족은 없으시기 때문에 예. 다만 무증상이라든지 또 좀 사소한 부주의 같은 것들이 전파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에서 당부하신 것처럼 좀 최소한 인원으로 이동을 하시고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 위주로 만남을 진행하시되 특히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번 추석에도 좀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연휴 기간에 가족 모임이 아니라 어떤 좀 휴가를 보내신다든지 이러신 게 또 아니면 다중이 이용한 어떤 식당이나 카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이용하신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접종 완료 일단 마스크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마스크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데요. 네네. 또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는 마스크를 또 벗고 벗어야 되니까요. 모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방역 당국에서 이제 실험으로 밝힌 것처럼 최소한 만남 시간을 짧게 줄이시고 만나실 때 충분한 환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 밀도를 낮춰서 비말로 감염되는 위험을 최소한 낮추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이제 추석 때 어떤 봉안 시설이라든가 성묘 이럴 때 사람들이 몰리실 수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벌초 대행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환경은 우리가 사전에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많이 알려지신 것처럼 이제 요양 시설에 어르신들 뵐 때도 혼잡하지 않도록 그렇죠. 예약제를 통해서 인원을 분산해서 또 예방 접종 하신 경우에만 찾아뵙는다든지 이러한 추석 연휴 방역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지켜주신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야외 나가면 야외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그만큼 또 공기 중 감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인구 밀도가 낮은 야외에서는 뭐 괜찮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언제든지 근접거리로 스쳐 네네. 지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썼다 벗었다 하시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좀 뭐 사람들이 많은 야외에서는 언제 또 밀접 접촉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좀 지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시게 되면 그렇죠.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끼리 야외에서 만나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70%가 넘기 때문에 감염 차단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도 가능해지니까 상당수가 좀 몰리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로 본다면 정부의 예상을 보니까 다음 달까지 접종 완료율을 70%로 올릴 수 있다라고 뭐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제 1차 접종하신 분들이 71%를 넘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 대부분 1차 접종자들이 이제 2차 접종까지 70% 이상 될 것 같고 예. 우리나라 이제 5,100만 정도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접종 완료율이 한 40% 좀 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400만 명 정도가 2차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70% 접종 완료가 되는데 지금 백신 재고량이 한 1,100만 정도 네. 파이자 모더나 합쳐서 그렇고 또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물량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또 주간 접종 건수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뭐 한 500만 명씩 접종 완료를 하시게 되면은 한 3주 내로 접종이 가능한데 좀 여유 있게 잡아도 뭐 4, 5주 내로 2차 접종 완료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전 국민 70% 접종 완료율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염력,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우리가 좀 취약계층, 특히 이제 해외에서 계속 보고되는 것처럼 돌파 감염이 생겼을 때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실 위험성이 높으신 분이라든지 예. 또 돌파 감염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취약하신 분들에게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의료진이나 아니면 면역 저하자나 이런 분들 돌보시는 분이나 가족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접종을 완료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스터 접종까지 해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제 미접종자 중에서 또 이제 또 백신 접종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70% 접종 완료율에 만족하지 말고 이런 올려야죠. 정책 더 올려야 예. 되고 또 이제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고 계시는 임신부라든지 소아청소년 연령층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대상 확대해서 이런 분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또 많은 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좀 순차적으로 접종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걸려서 아픈 것보다 그 백신 맞고 아픈 것 때문에 겁나서 안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백신 맞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접종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인센티브도 확대할 거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좀 효과적으로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신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염 확률이나 또 중증으로 진행되는 확률 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예방 접종하면 주변 분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예. 사실은 그 후자의 목적으로 예방 접종을 내가 조금 부작용이 걱정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서 맞는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데이터를 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반응을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상 반응이 백신과의 직접적인 인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치료비에 대해서 정부가 확대를 해서 인과성이 불명확해도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 좀 확대돼서 혹시 내가 백신 맞고 인과성을 알 수 없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입원비나 치료비가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확대하는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시행한 치료비 확대 시행 실적도 계속 조금 보고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해외에서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적합하고 도입 가능한지 이런 그렇죠. 것들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이제 고위험층인데 계속 여전히 안 맞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백신 접종을 높이고 보호할 수 있을까 계속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정부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지역 사회에서도 다 함께 참여해서 예. 이분들이 좀 지역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이번 추석 연휴가 시험대로 올랐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위드 코로나 선언했다가 다시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했을 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가 이제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석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싱가포르 사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만 해도 100명 이하 60, 70명대였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는데 예. 한 달 만에 지금 1000명 이상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오는 통계로는 그 입원 환자는 조금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늘어나는 것이 돌파 감염에 의한 건지 아니면 80% 완전 접종이라고 하더라도 미접종자들이 20%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심으로 유행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우리나라도 미접종자를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방역 완화는 점진적으로 하되 어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지역사회 소비라든지 경제 활성화는 계속 병행해 나가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의 김경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